자,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챕터는 현재 14입니다. 예외 처리.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뭐, 스트리밍에 대한 특징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목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빨리 써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시고 챕터 자바이고요. 자바 챕터 14입니다. 자바 언더바 챕터 14 해당되고 예외입니다.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exception을 풀로 잘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exception 이렇게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네. ES키 눌렀더니 취소가 돼버렸네요. 예. 자바 언더바 챕터 14 그리고 exception 엔터. 되시겠죠? src에다가 이제 클래스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 src 누르시고 new 하신 다음에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패키지가 지금 패키지는 exception 패키지, exception 패키지 이고요. 얘는 이제 패키지로 쓰는 키워드는 아니고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소문자로 쓰진 않아서 이게 리저브드 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썼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handling 1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exception handling 1 잘 썼다. 안 틀리고. 그 다음에 메인 체크했고요. 메인 스태틱 메인 됐으니까 체크했고 피니시 눌러준 거죠. 예,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처음부터 치시면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이 정도 체크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어레이 exception 핸들링인데 제가 클래스 이름을 잘못 썼네요. 이런 뒤에 책 보고 F2키 누르시면 되죠. F2키 누르시고요. 클래스 이름을 따로 만들지 말고 여기 쓰시고요. exception 클래스 이름이 array exception handling. 네, array 앞에다 array 쓰면 되겠네요. array exception handling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바뀔 거다. finish 눌러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491페이지 쓰시라고 맨 위에 보시면 인티저로 배열해가지고 5개 써놨네요. int 배열이고요. 이게 이제 5번째 줄이죠. arr 쓰시는데 인티저 배열이고 이꼬로 new 쓰시고 int 배열 5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세미콜론. 그럼 인덱스 번호는 저희가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4번까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랭스에 해당되는 것은 5입니다. 5 길이로 봤을 때는 크기 1, 2, 3, 4, 5 이렇게 3개 되고요.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아시겠죠? 대괄호과 대괄호 사이에 인덱스 번호를 쓰게 됩니다.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써봅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값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포문을 썼다 이거죠. 저희가 이제 포문을 써요. 포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포 가로 열고 int i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고치지 마세요. 그냥 원래 try catch 있고 그 다음에 포문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쓰는 거예요. 썼고요. i는 이제 0번부터 세미콜론 썼고요. 원래 equal 쓰시면 안 되는데 i가 적거나 크다. 5는 없죠. 원래 인덱스 번호 5는 없는데 이쪽에 보시면 0부터 4까지예요. equal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썼고 플러스 i 증가시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ray에 해당되는 arr array 인덱스 번호 i에다가 equal i를 집어넣자.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을 집어넣은 다음에 시소까지 있으니까 중괄호고 중괄호 쓰시는데요. 중괄호고 엔터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시소를 쓰시고 i를 출력하자. 이 정도 됐습니다. array i를 출력하자. 배열에 array i를 출력해 봅시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집어넣고 1을 출력하고 2 집어넣고 1을 출력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를 실행해 보시면 컨트롤 F11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3, 4까지는 실행을 해요. 0, 1, 2, 3, 4까지는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가 돼가지고 인덱스 5 out of bounds 이렇게 해서 인덱스 5가 지금 초과하고 있다. 랭스 길이가 5를 위해서 0, 1, 2, 3, 4까지만 가야 되는데 5 했잖아 지금. 여기 0, 하나, 1, 2, 셋, 넷, 5. 그 다음에 6이 됐지. 그래서 인덱스 6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 5를 쓰시면 안 된다. 되시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 array index of bou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눈 줄을 알면 제가 예외가 나눈 줄 알면 여기 try catch 문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 try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시도해 주세요.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시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외가 발생이 되네요. 예외가 발생이 되면 제가 잡을 거예요. catch 이렇게 해서 catch catch 블록 뭐 이렇게 되는데 catch 블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exception인데 exception이 여기 보시면 이런 exception이 있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되셨나요? 네, 얘를 복사한 거예요.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붙여넣기 집어넣어서 2 해가지고 투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좀 없애버렸을 거야. 다 없애버렸는데 이거는 좀 캐치 부분은 안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out of bounds를 쓰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2 이렇게 쓴 거죠. 얘가 오려놨으니까 얘를 긁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얘 잡을 거다. 그 이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해요. try 안에서 여기 try입니다. try 안에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 가지고 0, 1, 2, 3, 4까지는 실행이 되고요. 5가 되면 여기 5를 넘어지는 순간 넣는 순간 얘가 그 예외가 발생이 되는데 요 예외가 발생이 돼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아시겠죠? 그러면 자바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서 여기 exception을 new에서 발생시킵니다. 내가 지금 생성을 해요. new 아시겠죠? 여기서 new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new 한 다음에 던져요. 그러니까 throw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던진다. new를 하고 생성을 하면 던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던졌는데 이게 캐치가 있으면 캐치 쪽에서 잡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new 해가지고 한 거랑 타입이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타입이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타입이 얘보다 커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부모 클래스에 해당이 되면 이게 지금 앞에 대문자니까 클래스란 얘기예요. 언더바 생겼고요. 됐죠? 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 try 안에서요. try가 없으면 try catch가 없으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냥 그 자바 JVM이 오류 출력하고 끝내요. 아시겠죠? JVM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외가 발생할 때 JVM이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한 다음에 끝내는 거죠. 오류나면 아시겠죠? 끝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나는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당장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는 그 여기서 이제 4번까지 0, 1, 2, 3, 4까지는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돌다가 이쪽에 그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얘가 이제 이렇게 그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얘를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new 했습니다. new 되셨나요? 그리고 얘를 던져요. 던지면 뭘 찾냐면 캐치를 찾아요. 캐치. try가 있는 경우에 캐치를 찾습니다. try가 없으면 JVM이 그냥 오류 찍고 끝내요. 이해되시죠? 끝나는데 그 try가 있고 캐치가 있으면 얘가 요 타입 가를 갖고 타입에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건 똑같으니까 new에서 던지면 얘가 이제 클래스가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캐치 쪽에 이쪽에 들어가서 처리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처리가 돼서 이쪽에 이제 오류가 끝나지 않고 이쪽부터 계속 또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뭐라고 썼냐면 시소를 이용해서 2를 찍었어요. 2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자 이제 뭐 시소를 이용해서 2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그 예외 처리 부분이 됐다. 여기다가 이제
예외 처리 부분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고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실행이 된다는 걸 보기 위해서 요게 이제 메인 메소드입니다. 그 end of 메인 메소드의 끝.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end of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 예전 같으면 오류가 나면 오류를 난 데서 이렇게 지금 오류 난 데서 그 오류입니다라고 빨갛게 팍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끝냈어요. 프레임 정리했는데 지금은 캐치 쪽으로 가서 이게 계속 실행이 됩니다. 프레임이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행해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것도 실행이 된다. 그래서 실소 쓰시고 여기다 프로그램 종료라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도 찍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2를 찍은 거예요. 2를 찍은 게 exception. 이렇게 해서 여기 exception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요. 그 2를 쓸 때는 저희가 이렇게 2만 찍는 것보다 실소 이렇게 해서 이 2점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 트레이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바 JVM에서 찍었던 거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이게 어디를 통과해서 틀렸습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클릭하면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수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2점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점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를 많이 쓰게 되고요. 2에 해당되는 거는 뭐 이셉션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셉션이 일어났고 이제 메시지도 이렇게 보게 되세요. 메시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만 찍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제 실소 쓰시고 2.get message, get message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2를 찍은 거고요. 무슨 이셉션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어요. 요거는 메시지는 왜 일어난지에 대한 얘기만 여기다 써줄 때는 2.get message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2.get message 되셨나요? 네. get message. 그리고 요거는 스테이트 트레이스는 얘가 클래스가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 클래스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 여러 군데를 통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디 부분에서 이 오류가 났어요. 이거를 확인해 주려면 이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를 찍으셔야 돼요. 찍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할 때 이제 여기 한 군데서 이제 하면 걔를 호출한 데 위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 오류를 제가 한 개 이렇게 쓰시면 얘가 오류 났을 때 이렇게 오류 났을 때 이렇게 요게 스테이트 트레이스예요. 얘가 오류 났는데 얘에서부터 오류 났다고 쭉 이렇게 쭉 표시를 해주는 게 스테이트 트레이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 오류 난 거를 클릭하면 여기 맨 처음 오류 난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시겠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클래스를 한 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클래스가 지금 오류 난 클래스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클래스를 여러 개를 쓰시면 그 오류 난 부분을 맨 아랫단부터 위에 올라가면서 계속 보여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예외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 지금 이제 하시면서 이쪽에다가 저희가 요거 한 개 찍고요. 여기 어레이에서 어레이 i번째를 슬래시 0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자. 예. 실소로 보겠습니다. 실소. 출력해 봅시다. 실소를 먼저 찍어야 되는데 오류 나니까. 실소 하시고, 그 어레이 i번째 해당되는 것에 나누기 0. 요거는 지금 이제 아리스메틱 산술연산에 오류가 난 거죠. 이해되시겠죠? 산술연산에 오류가 난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얘는 못 잡아요. 지금 내가 잡으라고 한 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스 익셉션만 잡으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외가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네. 익셉션이 서로 틀려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아시겠죠? 타입이 틀리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요.
true 해가지고 그 exception, new exception에서 얘를 던진 거죠. arithmetic exception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잡고 프로그램 종료하고 끝내버렸다. 오리메시지 찍고 프로그램 종료해서 끝내버렸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오류가 났어요. 그 arithmetic exception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캐치를 또 한 개 더 만들어요. 이렇게 복사합처럼 이렇게 해서 한 개 캐치 해가지고 더 만드시고요. 여기 캐치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됩니다. 중괄호 닫고 캐치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만들고요. 여기 arithmetic exception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 2점 프린트 그 getMessage나 2점 프린트 스테이터스는 지울게요. 지우시고 열애 처리 부분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제로로 해서 했고 예외 처리가 됐고 프로그램 종료까지 됐다. 그러면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처리가 되는 거죠. 점점 내려갑니다. 캐치 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캐치를 하는데 저희가 캐치를 무한정 쓸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 작성하시다 보면 캐치를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 걸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rithmetic bounds exception을 클릭해 보시면 얘 extense에서 index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걸 상속받아 가지고 얘를 이제 배열에 대한 index of를 만들었다. 그래서 index of bounds exception을 클릭하시면 얘는 보시면 runtime exception을 가지고 만들었다.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면 얘가 말씀되면 처리해라. 그리고 runtime exception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얘는 exception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exception 밑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저희가 했던 요 arithmetic exception도 exception 밑에 있는 거고요. 그 이쪽에 array index of bounds exception도 여기 이제 exception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한적으로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제일 큰 거, 전 거부터 이렇게 잡다가 제일 큰 거에 해당되는 캐치를 잡으시면 캐치 불러. 그럼 그냥 exception이 되는 거거든요. exception이 보통 자동 완성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exception이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프로그래머가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exception이라서 이 프로그래머가 그 코딩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면 그 무슨 exception.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것을 이제 상속받은 애들이 생성이 되고 걔를 던지게 되거든요. 던지면 그 위에서부터 이게 맞아?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게 맞아?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계속 안 맞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다른 exception들이 전부 다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exception 쪽에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exception 캐치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캐치를 해서 큰 것 쪽으로 큰 것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셔야 돼요. 나열해서 여러 개의 캐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치해서 여러 개의 캐치를 쓰시면 거기마다 이제 exception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try 그다음에 캐치 이렇게 쓰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범위에 해당되는 캐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치 하다가 이제 이거랑 상관이 없는 이제 캐치를 한 게 폼은 돌리다가 여기 요쪽에 이제 캐치하는데 그 위에 그 슬래시형 위에다가 저가 integer.parseInt 해가지고 문자열을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AAA 이거 A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납니다. 예외가 발생이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A라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냥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잡혔냐면 요게 지금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는 게 위에 없어요. 이게 넘버 포맷 익셉션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요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익셉션에서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무슨 인셉션인지 여기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찍힐 때 요게 찍히고 얘는 요거 찍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가 찍히는지 없죠. 그냥 얘는 그 다른 인셉션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셉션이라고 여기다 따로 써줄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exception 예외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쪽에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한 거죠.
처리를 내서 사용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거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를 하느냐, 요런 건 잘 처리를 안 하고요. 그냥 캐치 부분만, 캐치, 익셉션, 요 부분만 보통의 경우는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입세션만, 이거 위에 거 쓰시면 코드만 중복이 되고, 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잡으실 때 그냥 입세션으로 전부 잡으시는 걸로, 예외 처리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try, 캐치해서 쓸 수 있으나 그냥 캐치, exception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try, 캐치 다음에 구성하실 때 try 다음에 try 쓰시면 뭐뭐뭐뭐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실행하는 거 한 개, 그 여러 개면 중괄할 걸 써라.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치, 그 다음에 catch, tch, catch고, 그 다음에 exception type입니다. exception type를 여기다가, 뒤에다가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변수 이름이니까 그냥 2로 씁니다. 2.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타입에 맞으면 이쪽으로 가서, 예외 이쪽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 처리하는 것도 한 개. 그, 여러 개면 중괄하고 중괄 써라. 중괄하고 중괄.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드시 실행하는 거는 이제 finally 라고 이제 쓰게 됩니다. 얘는 try일 때도 실행을 하고요. catch일 때도 실행을 해요. 그 요거는 예외가 발생이 되면 catch에서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프로그램 시도는 이제 try가 시도하다 이런 뜻이죠. 예, 프로그램 처리의 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한 게 catch 쪽에서 catch 예외가 발생됐을 때 예외의 처리가 됩니다. 처리.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한 쪽. 예외 처리. 그래서 요거를 그냥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 처리. 되시겠죠? 그 위에 거는 정상 처리.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군요. 그 프로그램 처리 시도인데 얘는 이제 정상 처리. 정상 처리가 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처리든 그 예외 처리, 예외가 발생됐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은 파이널입니다. 파이널리에 해당되는 블록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정상이나 예외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행해 주는 게 이제 파이널리입니다. 파이널리. 되셨나요? 파이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파이널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이널리. 거절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파이널리 블록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파이널리 블록인데 여기다 실수 쓰시고, 그다음 필수 실행. 얘는 반드시 필수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저장을 해주세요. 됐죠? 네. 해주시고요. 이거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외 캐치 쪽으로 가서 예외 처리를 하고 필수 실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외가 발생될 만한 걸 다 주석 처리하시면, 저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이꼬를 빼시면 이제 정상 처리가 되는 거죠. 정상 처리가 돼도 이제 필수 실행은 꼭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필수 처리는 언제 보통 하느냐? 필수 처리를 할 때는 이제 이쪽은 이제 사용한 자원을 열어서 쓰거든요. 자원을 열어놓고 그 프로그램 작성에서 열어놓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닫아야 돼요. 나중에 꼭 닫아야 된다. 반드시 열려져 있는 자원은 닫아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닫아야 한다. 되셨나요? 제가 여기 폼은 여기 try 안에서 자원을 4개를 열었어요. 연다고 코딩을 짰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 4개가 다 열렸어요. 열리면 당연히 4개를 전부 닫아줘야 되죠. 파이널에서 닫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폼 여기 try 안에서 2개만 열었어요. 열었는데 세 번째 열 때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캐치 쪽으로 가겠죠? 캐치 쪽으로 갔어요. 그럼 2개 열려있죠? 이해되시겠죠? 그 2개를 닫아서 파이널에서 닫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사용할 때 보통 이제 파이널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작성해서 쓰게 되는 경우는 이제 사용한 열어놓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반드시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드시 닫아야 되는 프로그램,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 파이널 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된다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 캐치는 여기 저게 인셉션 한 개만 달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쪽에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파이널 쪽에서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되시고, 처리가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쪽에 한 개 열어놓으시면 이렇게 넣습니다. 파자 엔티는 이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죠? 실행할 때 그 트라이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트라이 쪽으로 진행하고 폼은 진행해서 갑니다. 실소 해가지고 한 개 출력을 집어넣고 한 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는 데까지 정상적으로 출력하니까 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자엔트 A에서 오류가 납니다.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버 형식이 틀리다, 아리스메틱 익셉션 아니고 그냥 틀리다 라고 나와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 익셉션도 아니에요. 산수라다가 한 것도 아니라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인셉션이죠. 그 포맷이 틀린 인셉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캐치 쪽, 인셉션 캐치 쪽으로 가고 이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반드시 들렸다 가야 돼요. 파이널리 들려서 실행을 하고 이제 그 여기서 프로그램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프로그램 종료합니다까지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정상 종료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얘 처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된다. 그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없으면요, 얘가 지금 숫자이냐라고 물어보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숫자이면 이걸 연산하지 말고요. 지금 숫자 이게 데이터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출력하라고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없으시면, 이해되시죠?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요것도 이제 이게 쓸 때에 여기 i번째 인덱스인데요. 인덱스가 랭스보다 적으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봤다가요, if 문장에서 한 개 더 써가지고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도 길어지고 컨트롤 할 때, 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트라이 캐치를 쓰시면 쉽게 이제 얘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트라이 캐치가 있는 게 참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한데요. 그 코드를 더 짜야 되니까 불편하신데, 자바 짜시는 분들은 아, 이게 되게 편합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